야담 능소화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옛날 전라도 어느 고을에 수수께끼로 유명한 사또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는 타고난 수수께끼의 달인이었지요. 그러다 보니 사또 고만석은 여느 탐관오리와는 많이 달랐습니다. 그는 수수께끼로 내기를 해서 백성들의 재산을 빼앗고 있었지요. 자네 논 성맞이기를 걸겠나? 사또 제발 그것만은 안 됩니다요. 그 논이 없으면 저는 굶어 죽습니다요. 내 문제를 맞추면 논 성맞이기 위해 소 한 마리를 더 얹어주겠네. 허나 못 맞추면 논 성맞이기는 내 것이야. 마을 영감은 소 한 마리라는 말에 잠시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정말 소 한 마리를 주신다는 말씀이옵니까? 그럼 내가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거짓말을 하겠느냐? 사또의 말에 마을 사람들은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내겠네. 세상에서 가장 빠른 것은 무엇인고? 마을 영감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것은 말이지요. 세상에서 말보다 빠른 것은 없지요. 땡! 세상에서 가장 빠른 것은 소문이네.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는 말도 못 들어보았는가? 사또,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오. 수수께끼에 두 번은 없네. 논 성맞이기는 오늘부로 내 것이야. 이방은 곧바로 땅 문서를 받아 내게 가져오게. 알겠습니다요, 사또. 마을 영감은 땅바닥에 엎드려 통곡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도 아무도 나서지를 못했지요. 왜냐하면 고만석 사또에게 수수께끼로 이긴 사람이 지금껏 단 한 명도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고사또는 부임한 지 3년 만에 고을의 논밭 절반을 수수께끼로 빼앗았습니다. 소도 빼앗고 집도 빼앗고 곳간의 쌀도 빼앗았지요. 못 맞추면 재물을 내놓아야 하고 맞추면 상을 준다고 하였으나 단 한 사람도 맞춘 적이 없었습니다. 사또 어른, 이번 달에만 논 12마지기와 밭 8마지기가 들어왔사옵니다. 세상에 이보다 쉬운 장사가 어디 있겠느냐? 칼 한 번 안 쓰고 머리만 굴리면 되니 이 얼마나 좋은가? 사또는 부채를 펄럭이며 기분이 좋아 껄껄껄 웃었습니다. 그런데 사또의 욕심은 끝이 없었습니다. 그는 아주 작은 것에도 욕심을 부렸지요. 어느 날 사또는 장터로 나가 시차를 돌다가 먹음직스런 떡을 발견했습니다. 헌데 사또는 무엇이든 돈 주고 사 먹는 법이 없었지요. 그는 떡 팔고 있는 안악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이보시게, 나하고 수수께끼 한판 하지 않겠나? 사또 어른, 제발 이 떡은 안 됩니다요. 이 떡을 팔아야 제 식구들이 입에 풀칠이라도 하는구만요. 만약 문제를 맞추면 내가 떡값의 10배를 주겠네. 어디 이런 기회가 또 있겠나? 떡장수는 10배라는 말에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정말 10배를 주시겠습니까요? 내가 언제 거짓말 하는 것을 보았나? 알겠습니다요. 좋다, 그럼 문제를 내마. 하늘에서 비가 내릴 때 가장 먼저 젖는 것은 무엇인가? 그 말에 떡장수 안악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손바닥으로 무릎을 치며 말했지요. 그야 높은 산 꼭대기에 있는 가장 키가 큰 나무지요. 안악은 자신이 맞췄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다른 정답은 없었기 때문이었지요. 그런데 사또는 기분 나쁜 표정으로 얼굴에 미소를 띄었습니다. 그리고 상상 못할 말이 튀어나왔지요. 땡! 가장 먼저 젖는 것은 빗방울이다. 빗방울은 생길 때부터 이미 젖어 있느니라. 아이고 사또, 그것이 무슨 말장난입니까요? 말장난이 아니라 수수께끼다. 이겼으니 떡은 내가 가져가마. 포졸들이 떡장수 안악의 떡을 모조리 가져갔습니다. 떡장수 안악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지요. 아이고, 저런 말도 안 되는 것이 어떻게 수수께끼란 말이냐? 이런 것이 바로 사또 고만석의 수법이었습니다. 답이 여러 개인 문제를 내놓고 상대가 무슨 답을 해도 틀렸다고 우기는 것이었지요. 마을에서 3년 동안 이런 수법에 당하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사또의 내기 수수께끼에 걸릴까봐 벌벌 떨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마을 어귀로 허름한 선비 하나가 걸어오고 있었지요. 행색이 초라한 것으로 보아 과거에 낙방하고 귀양하는 가난한 선비 같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박서준, 그는 마을을 둘러보며 중얼거렸지요. 이 고을은 경치가 참으로 아름답고 배산임수의 청풍명월이 따로 없구나. 초라한 선비 박서준은 배가 고파 마을 안쪽에 있는 허름한 주막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의 주머니에는 엽전 한 입도 없었지요. 이보시오, 밥 한 끼만 얻어먹을 수 있겠소? 그러자 주방 안에서 서준을 보지도 않고 봉이라는 처녀가 말했습니다. 돈 없으면 밥도 없소. 아직 돈이 없다고는 안 했소이다만. 돈이 있었으면 얻어먹을 수 있겠냐고 물어보셨겠소. 서준은 멋쩍게 웃었습니다. 눈치 빠른 처녀에게는 말빨이 먹히질 않았지요. 잠시 후 주방에서 봉이라는 처녀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18쯤 되어 보이는 앳된 처녀였지요.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눈이 큰 처녀였습니다. 한눈에 봐도 만만찮은 처녀였지요. 밥값은 일로 갚겠소이다. 나무도 패고 물도 길어오겠소. 그런 것은 내가 다 하고 있으니 여기서 선비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소. 그렇다면 수수께끼는 어떻소? 내가 문제를 내서 낭자가 못 맞추면 내게 밥 한 끼를 주고 낭자가 맞추면 내가 하루 종일 일을 해드리겠소. 그 말에 봉이 처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 마을에서 수수께끼라는 말은 꺼내지도 마시오. 그 소리만 들어도 치가 떨리는 사람들 뿐이요. 아니 왜 그렇단 말이요? 사또가 수수께끼로 마을 사람들 재물을 죄다 빼앗아 갔소. 우리 아버지 논도밭도 다 빼앗아 갔지요. 아니 수수께끼로 재물을 빼앗다니 그것이 무슨 말이요? 사또가 문제를 내서 맞추면 상을 주고 못 맞추면 재물을 내놓는 것이지요. 처음에는 소 한 마리를 준다 해서 사람들이 많이도 덤볐소. 그런데 3년 동안 단 한 사람도 맞춘 적이 없어. 정말 수수께끼를 맞춘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단 말이요. 그렇소. 단 한 사람도 못 맞췄소. 그 말에 서준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도대체 문제를 어떻게 내길래 맞춘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단 말인가? 잠시 후 봉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국밥 한 그릇을 서준 앞에 놓아 주었습니다. 먼 길을 온 것 같은데 굶겨보내면 내 마음이 편치 않을 것 같아서 주는 것이요. 아 정말 고맙소. 이 은혜는 반드시 갚겠소. 됐소. 은혜 같은 거 필요 없으니 먹고 어서 가기나 하시오. 서준은 국밥을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사흘을 굶은 사람처럼 먹어댔지요. 봉이는 그런 서준을 보며 한심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런 한심한 양반이 수수께끼를 낸다고 했으니 세상에 겁없는 사람도 다 있구만. 그런데 서준이 밥을 다 먹고 고개를 들었을 때 봉이는 살짝 놀랐습니다. 밥을 다 먹고 미소 짓는 서준의 얼굴이 제법 반듯해 보였지요. 행색만 초라했지 얼굴은 아주 잘생기고 매력이 넘쳤습니다. 그 순간 봉이는 가슴이 뛰고 얼굴이 붉어져 얼른 고개를 돌렸지요. 서준은 밥 먹고 뒷마당으로 가더니 도끼를 들고 장작을 패기 시작했습니다. 공짜로 밥을 얻어먹었으니 밥값은 하려고 했지요. 그런데 도끼질이 아주 엉망이었습니다. 한번 내리칠 때마다 도끼가 옆으로 빗나가고 장작은 멀쩡했지요. 그러자 봉이가 다가와 서준을 말렸습니다. 아이고 선비 양반 위험하니 그만두시오. 그러다 제 발등 찍겠소. 아니요 밥값은 해야지요. 아 됐다니까요. 그 꼴로 나무를 패면 나무가 아니라 선비 다리가 패질 것이요. 서준은 멋쩍게 웃으며 도끼를 내려놓았습니다. 봉이는 한숨을 쉬며 도끼를 빼앗아 단 3번 만에 장작 한 더미를 뚝딱 패버렸지요. 그 모습을 보고 박서준의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낭자는 참으로 대단하구려. 대단한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닥치면 할 수 있는 것들이요. 봉이가 장작을 모두 패자 어느새 해가 서산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막에는 손님이 한 명도 없었지요. 그런데 어찌 손님이 없어? 이게 다 그놈의 사또 탓이요. 사또가 사람들의 재산을 죄다 빼앗아 가니 사람들이 모두 가난해 밥 사 먹을 돈도 없게 되었소. 거참 그 정도란 말이요. 사또가 수수께끼로 어떻게 재물을 빼앗는지 좀 더 자세히 들려줄 수 있겠소? 왜 선비 양반도 한판 붙어볼 생각이요? 뭐 못할 것도 없지 않겠소.
미쳤소. 가진 것이라고는 찌그러진 갓 하나뿐인 양반이 뭘 걸고 대결을 한다는 것이요. 나 자신을 걸면 되지 않겠소. 지면 사또의 종이 되겠소. 봉인은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숨을 걸겠다는 거요? 그게 말이요 막걸리요. 어째 양반식이나 돼서 생각이 그리도 없소. 뭐 어차피 희망도 없는 인생, 죽어도 도박이나 해보고 죽어야 하지 않겠소. 쯧쯧, 나이는 어디 똥구멍으로 드셨소? 어째 이렇게 철부지 같은 소리만 하시오. 봉인은 한심한 눈으로 서준을 바라보았습니다. 허우대는 멀쩡한데 사람이 왠지 너무 불쌍하고 안쓰럽기까지 했지요. 다시는 그런 소리 마시오. 사지 멀쩡한 사람이 죽을 각오로 일하면 되지 무슨 놈의 수수께끼요. 아무튼 내게 공짜밥을 줘서 참으로 고맙소. 그리고 나를 말릴 생각은 마시오. 내일은 사또와 한판 겨뤄볼 생각이요. 혹시 아시오? 내가 이기면 소 한 마리가 생길지. 그러니 낭자도 나를 좀 응원해 주시구려. 봉인은 서준이 너무 답답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내 고집이 아주 그냥 똥고집의 완전 소기의 경일기였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가 밉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걱정이 될 뿐이었지요. 정말 할 것이요. 그렇소. 세상 천지에 수수께끼로 소를 꺼낸 사람이 어딨단 말이요. 이런 기회를 놓치면 두고두고 후회할 것이요. 그런데 이길 자신은 있소?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하는 것 아니요. 정 그렇다면 말리지는 않겠소. 대신 내일 아침 사또가 어떤 식으로 문제를 내는지 내가 알려주겠소. 오 그리해주면 정말 고맙소이다. 그리고 오늘 밤 잘 곳이 없으면 헛간에서 주무시오. 고맙소. 이 은혜는 꼭 갚아드리리다. 봉인은 그리 말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은 장사가 안 돼 한양으로 돈 벌러 가고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막을 봉이처녀 혼자서 지키고 있었지요. 이곳은 나그네들이 지나는 마을이 아니다 보니 파리만 날리고 손님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래간만에 찾아온 손님은 땡전 한 푼 없는 가난뱅이 선비였지요. 그런데 봉인은 자꾸만 그 젊은 선비가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리고 그를 볼 때면 가슴이 설레었지요. 봉인은 한참을 뒤척이다 잠이 오지 않아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러자 서준이 장작더미 위에 앉아 달을 보고 있었지요. 잠이 안 오시오? 내일 일을 생각하니 잠이 오질 않소. 무섭소. 사또가 무슨 문제를 낼지 궁금해 그렇소. 봉인은 서준 옆에 살짝 걸터 앉았습니다. 지면 진짜로 종이 되는 것이오. 알고 있소. 지면 어쩔 수 없는 것 아니요. 그러니 하지 말라는 것이오. 지금이라도 생각을 바꿀 수는 없소. 아니요 나는 할 것이요. 아니 대체 왜 종이 될 수도 있는데 무모한 일을 하려는지 이해가 되질 않소. 서준은 대답 대신 봉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에 비친 서준의 눈이 유난히 맑게 빛났지요. 봉이는 그의 눈을 보다가 얼른 고개를 돌렸습니다. 심장이 뛰는 것을 들킬 것만 같았지요. 내가 물 한 사발 가져다 주겠소. 봉이는 도망치듯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물을 따르는데 자꾸만 물이 엎질러졌지요. 아니 내 손이 갑자기 왜 이래? 봉이는 뛰는 가슴을 주먹으로 탕탕 쳤습니다. 그래도 심장이 말을 듣지 않았지요. 봉이는 한참 만에야 뛰는 가슴을 진정하고 물 한 사발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고맙소. 서준은 봉이가 가져온 물을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그럼 이만 쉬시오. 봉이는 붉어진 얼굴이 들킬까봐 얼른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서준도 헛간에 들어가 잠이 들었지요. 다음 날 아침 봉이는 서준에게 밥상을 차려주고 사또의 수수께끼 방식을 알려주었습니다. 판이 크면 사또는 세 문제를 낼 것이요. 세 문제 중 두 문제를 맞추면 이기는 것이요. 나도 문제를 낼 수 있는 것이요. 아니요, 문제는 사또만 내요. 그것이 사또가 정한 규칙이요. 사또만 내면 그가 유리할 수밖에 없지 않소. 그러니까 3년 동안 아무도 못 이긴 거요. 사또는 답이 여러 개인 문제를 내놓고 자기만 아는 답을 정답으로 하니 아무도 맞출 수가 없는 것이지요.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 어떤 답을 말해도 사또가 아니라고 하면 할 말이 없는 것이요. 맞소.
사또가 미리 정해놓은 답 외에는 전부 틀렸다고 하니까요. 그런데도 서준은 겁먹지도 않고 태연한 표정이었습니다. 봉인은 그런 표정을 보며 알쏭달쏭했지요. 뭐야, 정말 종이 되려고 작정이라도 한 것인가? 그날 오후 서준은 관아를 찾아갔습니다. 봉이도 걱정이 되어 멀찍이서 그의 뒤를 따라갔지요. 뭔 일이냐? 사또 어른께 수수께끼 대결을 신청하러 왔소이다. 스스로 재물을 바치러 오는 놈이 다 있다니. 그런데 뭘 걸 것이냐? 내 몸을 걸겠소이다. 지면 사또의 종이 되겠소. 포졸은 서준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허름한 옷에 찌그러진 갓을 쓴 선비가 목숨을 걸겠다니 어이가 없었지요. 거참 이 녀석 미쳤구나. 잠깐 기다려보거라. 포졸이 안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 밖으로 나왔습니다. 들어가라. 사또께서 보시겠다 하신다. 서준이 관아 대청마루에 들어서자 사또가 높은 자리에 앉아 부채를 붙이고 있었습니다. 사또의 옆에는 이방이 장부를 들고 서 있었지요. 사또에게 수수께끼 대결을 신청했다는 소문이 퍼져 어느새 마을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아니 저 사람 미친 것 아냐? 그러게 허우대는 멀쩡한데 머리가 어떻게 되었나? 아 글쎄 몸을 걸었다는데 지면 종이 된다는구만. 저런 젊은 사람 하나 인생이 망쳤구만. 망쳤어 쯧쯧. 마을 사람들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웅성거렸습니다. 사람들 속에서 봉이도 조마조마하게 이를 지켜보고 있었지요. 내 놈이 수수께끼 대결을 신청했다는 선비냐? 그러하오이다. 허허, 보안이 가진 것이라곤 몸뚱이 뿌린 모양이구나. 좋다. 내 놈이 지면 나의 종으로 삼겠다. 이기면 무엇을 원하느냐? 지금까지 마을 사람들에게서 빼앗은 농밭과 재물을 모두 돌려주시오. 그 말에 사또 고만석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서준의 말에 깜짝 놀랐지요. 아니 이기면 우리 땅을 돌려주는 조건이라고? 그러게 저 선비 양반이 이기면 정말 좋겠구만. 마을 사람들은 속으로 서준이 이기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헉, 큰 소리는 제법이구나. 내가 3년간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다는 것은 알고 하는 말이겠지. 잘 알고 있소. 좋다. 판이 크니 세 문제 중 두 문제를 맞추면 내 놈이 이기는 것이다. 그럼 시작하마. 마을 사람들은 바짝 긴장해 두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서준이 손을 들어 사또의 말을 막았지요. 사또,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청이 있어. 그게 무엇이냐? 문제를 내기 전에 사또의 답을 먼저 종이에 적어 봉인해 주시오. 그럼 내가 답을 말한 뒤 봉인을 열면 누가 맞고 틀린지 명확할 것이오. 그 말에 마을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맞아. 그리하면 답을 바꿔치기 할 수가 없지. 그러네. 우리는 진작 왜 저런 생각을 못했을까? 마을 사람들이 크게 술렁이자 사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미리 답을 적어 봉인하면 나중에 도저히 바꿀 수가 없기 때문이었지요. 그러자 이방이 사또에게 다가가 귀속말로 속삭였습니다. 사또, 저놈이 보통 놈이 아닌 것 같사옵니다. 이쯤에서 멈추는 게 어떨런지요? 쓸데없는 소리 겨우 답을 적으라는 것뿐이지 않느냐? 내가 3년간 한 번도 진 적이 없다. 겁먹을 것 없느니라. 사또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앞에서 고작 가난뱅이 선비에게 질 수는 없었지요. 좋다. 이방 붓과 종이를 가져오라. 이방이 붓과 종이를 가져왔습니다. 고만석은 답을 적고 접어서 봉인한 뒤 이방에게 건네주었지요. 됐다. 이제 첫 번째 문제를 내겠다. 첫 번째 문제다. 세상에서 가장 깊은 것은 무엇이냐?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것은 바다라고 하면 틀릴 것이오. 우물이라고 해도 틀리겠지. 사람들 속에서 초조해진 봉이도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과연 서준이 맞출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지요. 서준은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깊은 것은 사람의 욕심이요. 그 말에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사또가 당당하게 말했지요. 이방 봉인을 열어보거라. 이방이 봉인을 뜯고 종이를 펼쳤습니다. 사또 어른의 답은 사람의 마음이옵니다.
그렇다 가장 깊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지 욕심이 아니다. 그러니 너는 틀렸다. 마을 사람들은 너무 허망에 한숨을 크게 쉬었습니다. 낯선 선비가 이겨야만 빼앗긴 땅을 돌려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선비가 이기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 속에서 봉이도 서준이 이기기를 기도하고 있었지요. 사또 한 가지 여쭙겠소. 마음이 깊다는 것과 욕심이 깊다는 것 중 백성들이 더 많이 쓰는 말은 무엇이겠소? 여기 모인 백성들에게 한번 물어보시오. 그 말에 사람들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아, 그야 욕심이 더 깊지. 욕심이 끝이 없으니. 맞아. 욕심이 맞구만. 여기저기서 욕심이라는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누가 봐도 사또의 욕심에 빗댄 것이었지요. 그 순간 사또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시끄럽다. 내 답은 마음이다. 첫 번째 문제는 내가 이겼다. 알겠소. 사또의 판정을 따르겠소. 첫 번째 문제를 졌는데도 서준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속셈이 있는 거야? 첫 문제를 져놓고도 저렇게 태어나다니. 봉이는 걱정돼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어느새 그는 봉이의 가슴 속에 들어와 있었지요. 이제 남은 두 문제를 다 맞춰야 하는데 과연 선비가 해낼 수 있을지 무척 조마조마했습니다. 잠시 후 사또가 두 번째 문제를 냈습니다. 두 번째 문제다. 가장 가까이 있지만 볼 수 없는 것은 무엇이냐? 이번에도 사또는 붓을 들어 종이에 답을 적고 먼저 봉인했습니다. 서준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지요. 마을 사람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군중 속에서 봉이가 서준을 보며 입모양으로 말했습니다. 자기 뒷모습. 서준은 그녀의 입모양을 똑바로 읽을 수가 있었지요. 가장 가까이 있지만 볼 수 없는 것은 자기 자신의 뒷모습이요. 그 말에 마을 사람들이 크게 웅성거렸습니다. 그거 기막힌 답인데. 정말 자기 뒷모습은 못 보지. 사람들은 흥분했고 사또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이 외쳤지요. 어서 봉인을 열어보시오. 맞소 어서 열어보시오. 사또는 어쩔 수 없다는 듯이 이방에게 말했습니다. 봉인을 열어라. 이방이 봉인을 열었습니다. 사또 어른의 답은 자기 자신의 뒷모습이요. 그 말에 마을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답을 미리 봉인해놓은 탓에 도저히 임기응변으로 바꿀 수가 없었지요. 맞았다 맞았어. 선비가 맞췄다. 세상에 사또 문제를 다 맞췄어. 봉인은 조마조마한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녀는 두 손을 모으고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지요. 맞췄어. 이제 나머지 한 문제만 더 맞추면 돼. 3년 동안 사또의 문제를 맞춘 사람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서준은 봉이를 향해 살짝 고개를 숙여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순간 봉이는 얼굴이 빨개져 고개를 돌렸지요. 그런데 사또 고만석도 억지로 웃고 있었습니다. 그는 전혀 기죽은 표정이 아니었지요. 좋다. 이제 한 문제씩 비긴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 문제로 승부를 가리겠다. 줬소. 마지막 한 문제를 남겨놓고 사또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준 앞까지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서준의 코앞에서 그를 노려보았지요. 이제 마지막 문제다. 이것은 내 놈의 운명을 가를 문제니라. 사또는 서준의 귀를 눌러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려는 의도된 행동이었습니다. 허나 서준도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말했지요. 마지막 문제는 내 운명도 걸렸지만 사또의 운명도 갈릴 것이요. 사또는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대청마루로 다시 돌아간 사또는 이번에도 먼저 답을 종이에 적고 봉인했습니다. 그리고 느릿느릿 입을 열었지요. 이 고을에서 죄를 짓고도 벌을 받지 않는 자는 누구이냐? 그 말에 마을 사람들이 쥐 죽은 듯 갑자기 고요해졌습니다. 마치 바람 소리마저 멈춘 것 같았지요. 구경꾼 중 누군가가 침을 꿀꺽 삼키는 소리까지 들렸습니다. 이 문제의 답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답을 입 밖에 꺼내는 순간 사또에게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몰랐지요.
누구나 답을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입을 열 수는 없었습니다. 답은 바로 사또 자신이었기 때문이었지요. 사람들은 서준의 입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군중 속에서 봉이가 입모양으로 말했습니다. 사또 자신. 이번에도 서준은 봉이의 입모양을 똑바로 보았지요. 이 고을에서 죄를 짓고도 벌을 받지 않는 자. 서준은 한 발 앞으로 나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서준의 입을 바라보았지요. 그 자는 바로 사또 고만석이요. 서준의 말에 마을 사람들이 크게 술렁였습니다. 이제 저자는 죽었군 죽었어? 그러게 어째 젊은 사람이 저리도 겁이 없을꼬. 예상했던 대로 사또는 노발대발했습니다. 아니 내 놈이 지금 나를 모함한 것이냐? 내 놈은 목숨이 2개라도 된단 말이냐? 어서 봉인을 열어보시오. 죽을 때 죽더라도 봉인된 그 답을 내 눈으로 봐야겠소. 시끄럽다 이놈. 감히 고을의 사또를 모함하다니 내 놈은 당장 목을 쳐도 시원치가 않다. 여봐라. 감히 나라의 녹봉을 먹는 관리를 모함한 저자를 당장 포박해 오게 가두거라. 알겠습니다, 사또. 관아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포졸들이 서준을 잡으러 다가오는 순간 갑자기 군중 속에서 봉이가 앞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잠깐 멈추시오. 모두가 놀라 봉이를 바라보았습니다. 평민 신분의 처녀가 사또 앞에 나서다니 상상도 못할 일이었지요. 내년은 누구냐? 나는 이 마을에 사는 봉이라 하오. 감히 천한 것이 사또 앞에서 무슨 짓이냐? 봉이는 당당하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저 선비의 답이 틀렸다면 봉인을 열어 보이면 그만 아니요. 그런데 왜 봉인을 열기 전에 저 선비를 잡아가두려 하시오? 그 말에 마을 사람들이 크게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맞는 말이야. 봉인을 먼저 열어보면 되지. 그러게 왜 안 열어보고 사람부터 잡아 가두려는 것이야. 시끄럽다 이놈들. 사또를 모함한 죄는 주상전하를 모함한 것과 같다. 천하에 용서받지 못할 죄다. 그때 봉이가 한 발 더 나서서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이란 찾아볼 수 없고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지요. 사또야말로 이 고을에서 가장 큰 죄인이 아니오. 그 말에 사또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뭐라는 것이냐? 3년 전 사또는 우리 아버지에게 논 성맞이기를 걸고 수수께끼를 해서 죄다 빼앗아 갔소. 뿐만 아니라 수수께끼를 명분 삼아 마을 사람들의 땅을 반이나 빼앗아 갔지요. 거침없는 봉이의 말에 마을 사람들은 크게 술렁거렸습니다. 서준 또한 봉이의 그런 모습에 깜짝 놀랐지요. 사또는 자신에게만 유리한 규칙을 만들어 놓고 수수께끼의 답을 항상 여러 개 준비해 놓았소. 해서 사람들이 정답을 맞추면 또 다른 답을 내놓고 틀렸다 말했지요. 그러니 사또의 수수께끼는 누구도 맞출 수 없게 되었소. 소 한 마리를 걸어놓고 사람들을 현혹한 것은 중대 사기요. 맞소. 내게도 떡값을 10배를 준다며 현혹했소. 봉이의 목소리는 한치의 떨림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전장터에서 병사들에게 호령하는 장수와도 같았지요. 그러자 마을 사람들이 크게 술렁거렸습니다. 사또, 만약 봉인된 답이 정말 사또가 아니라면 내 목숨을 내놓겠소. 하지만 봉인된 답이 사또 자신이라면 사또야말로 그동안 빼앗은 모든 재산을 돌려주고 관복을 벗어야 할 것이요. 서준은 앞으로 나와 당당하게 맞서는 봉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평민 신부님에도 불구하고 사또 앞에서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섰지요. 그리고 그녀는 자신을 구하기 위해 목숨까지 걸었습니다. 그런 그녀의 모습에 서준은 가슴이 심쿵했지요. 저 전현이 찢어진 입이라고 함부로 놀리는구나. 여봐라. 전현도 관리를 모함한 죄로 함께 오게 가두거라. 알겠습니다, 사또. 포졸들이 다가와 서준과 봉이를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지요. 갑자기 암행어사 출두를 외치며 수십 명의 관군들이 관하로 들이닥쳤습니다. 모두들 꼼짝 마라. 여기 있는 사또와 관리들을 모두 추포하라. 순식간에 사또와 이방 관리들이 모두 추포되었습니다.
그러자 서준이 품에서 무언가를 꺼내 높이 들었지요. 그것은 암행어사의 마패였습니다. 고만성 내 이놈, 내 놈의 죄는 이미 낱낱이 밝혀졌다. 백성들을 현혹해 수수께끼란 명목으로 땅을 빼앗고 재물을 빼앗았다. 이는 악덕 중의 악덕이요, 나라와 임금의 명예에 먹칠한 역적이다. 사람들은 크게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하여 지금 이 시간부로 내 놈의 관직을 박탈하고 한양으로 압송하여 중대한 벌을 받을 것이다. 아이고 어사나리, 이놈이 눈이 어두워 알아보지 못했습니다요. 그저 한 번만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요. 시끄럽다. 내 놈에게 자비란 없다. 그동안의 죄값을 톡톡히 치러야 할 것이야. 그리고 이방은 당장 그 봉인을 열어보라. 포박당한 이방이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봉인을 열었습니다. 정답은 사또라고 적혀 있사옵니다. 어사나리. 마을 사람들이 함성을 지르며 웃기도 하고 울기도 했습니다. 아이고 이제 살았구나. 저 지혜로운 암행어사가 우리 마을을 살렸어. 그러게 말이여.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더니 바로 이런 것을 두고 한 말이 아니겠어? 저 간악한 사또는 당장 목을 매달아야 하오. 맞소. 저런 자는 살려두면 안 될 것이오. 3년 동안 사또에게 눌려 살았던 백성들의 눈에서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당장 이놈들을 옥에 가두고 빼앗은 재물은 모두 백성들에게 돌려주도록 하라. 알겠습니다, 어사. 사또와 관리들은 모두 삭탈관직되고 한양으로 압송되었습니다. 그리고 재산을 빼앗긴 백성들은 모두 돌려받았지요. 백성들은 환호하며 서준에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봉이 혼자만 우두거니 서서 서준을 째려보았지요. 서준은 천천히 봉이에게 걸어갔습니다. 낭자, 이제 모두 끝이 났어. 알고 있어, 어사 양반. 나도 눈이 달려있으니 다 보았소. 봉이는 그리 말하고 고개를 휙 돌렸습니다. 낭자, 어찌 그러시오? 내게 뭐 서운한 것이라도 있어? 내가 어사 양반같이 높은 사람에게 무엇이 서운하겠소. 그럼 왜 그러시오? 꼭 화난 사람 같소. 나같이 천한 사람이 어찌 어사 양반에게 감히 화를 내겠소. 봉이는 무엇 때문인지 서준에게 차갑게 대하고 관할을 나갔습니다. 서준은 그런 봉이가 왜 그런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지요. 모두가 돌아가고 서준은 관아에 남아 마지막 일을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저녁 때가 되어 주막으로 봉이를 찾아갔지요. 낭자, 밥 한 끼 얻어먹을 수 있겠소? 봉이는 말없이 밥상을 차려주었습니다. 그런데 밥상은 정성이 가득 들어간 밥상이었지요. 배고팠던 서준은 밥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봉이를 보며 방긋 웃었지요. 봉이는 서준의 미소를 보며 또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밤새 잠도 못 자고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시오? 혹시 지기라도 하면 어쩌나 하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소. 미리 말해주지 못해 미안하오. 내 역할이란 게 그렇소. 이해는 되지만 당신은 너무 밉소. 신분이 너무 차이나는 것을 알고 봉이는 화가 났습니다. 가난뱅이 선비라면 모를까, 암행어사라면 넘볼 수 없는 사람이었지요. 낭자, 나는 오늘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영혼을 본 것 같소. 권력 앞에서 당당히 진실을 외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나를 구하기 위해 목숨까지 내건 숭고한 사랑을 보았소. 그런 영혼을 가진 사람을 놓친다면 평생 후회할 것 같소. 나와 혼인해 주시오. 당신 없는 세상은 내겐 의미가 없소. 갑작스런 서준의 청혼에 봉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울상이던 그녀의 얼굴이 갑자기 환해졌지요. 진심으로 하는 말이요. 그렇소. 봉이의 눈에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물리기 없기요. 알겠소. 나중에 후회하기도 없기요. 알겠소. 절대 후회할 일은 없을 것이요. 그럼 이리 오시오. 봉이는 서준을 꼭 안았습니다. 그녀는 정말로 그를 죽을 만큼 사랑했지요. 얼마 후 두 사람은 한양에서 혼례를 올렸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모두 찾아와 두 사람의 혼인을 축하해 주었지요. 하어, 우리 봉이가 봉 잡았구만. 그러게 말이여. 이제 봉이가 어사부인이여, 어사부인. 천생연분이여, 천생연분. 저 두 사람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살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 그렇게 부부가 된 두 사람은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엄마를 닮아 총명하고 무척 씩씩했지요. 옛말에 천리많은 흔하되 백낙은 드물다는 말이 있습니다. 봉이는 천한 신분이었지만 용기와 지혜, 정의로운 마음을 지닌 천리마와 같았습니다. 그리고 서주는 신분의 겉모습이 아닌 그녀의 참된 영혼을 알아본 백낙이었지요.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는 것은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이 아닐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다음 이야기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으니 다음 영상도 재미있게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